네, 안녕하세요. 네,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네, 첫 번째 과제죠. 네, 그 실습 작업형의 첫 번째 과제, 네, 시멘트 비중 시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올리는 그 동영상은요, 뭐 저희 직원 해가지고 제가 3차에 걸쳐가지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직원 대상으로 특강을 했었는데, 뭐 대부분 점수는 아마 합산해가지고 뭐 한 47점에서 48, 또 만점짜리까지 나왔었죠. 50점까지 나왔으니까 내용 자체는 뭐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일단 시험 방법 자체는 케이스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케이스 내용을 준수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나오는 1번 지금 시멘트 비중 시험은 총 18개의 뭐 동영상 자료인데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서슴없이 했던 내용이라 보니까 뭐 음성도 아마 나갈 겁니다. 뭐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어 제가 했던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했던 내용을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장에 제공되는 일단 시험 준비물입니다. 시험 준비물은 일단 저울이 있겠고요. 저울부터 해서 네, 르 샤틀리에 플라스크. 근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르 샤틀리에 플라스크 병이 조금 약간 구형이에요. 아마 최근에는 시험장에서 보면 뭐 교재에서도 그렇겠지만 이 부분이 좀 넓습니다. 주둥이 부분 있죠? 네, 이 주둥이 부분이 여기는 짧은데 좀 아마 어떤 시험장에서는 좀 넓은 상태로 제공되는 르샤틀레 플라스틱 병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나중에 시멘트 개량하고 나서 넣을 때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깔때기는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딱 모든 시험장에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수험자분들께서는요, 또 만약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이러한 형태의 르샤틀레 플라스틱 병인데 또 실제는 뭐 크다고 해가지고 뭐 전혀 당황해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여.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사항이 이제 광유 채우기 부분입니다. 광유 석유죠. 1, 4, 2 있는데 1 있는 데까지. 네. 네, 광유 채우는 부분. 뭐 광유는 보시는 것처럼 뭐 비커로 해서 제공이 될 겁니다. 광유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량을 그 사전에 좀 보신 것처럼 그 비커에 미리 계량을 해 놔야 되겠죠. 좀 여기서는 지금 250ml 비커를 가지고 했는데 아마 있다고 하면 한 500ml 비커로 해가지고 한 350에서 400ml 정도 약간 여유 있게 뜨시면 한 번에 다 해당되는 초기 눈금값까지 채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네, 0에서 1 사이 부분이 이 정도 되죠. 이 중간 정도가 됩니다. 어느 정도 채워놨으면 네. 지금 어느 정도 채워놨으면 이제 스포이드를 그 미량 계량할 때는 지금 0.0하고 1이 여기잖아. 오케이. 됐어. 그만해. 영화. 네, 요 부분 정도예요. 0하고 지금 여기서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0하고 1 사이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광유를 채우다 보니까 자세히 안 보이고요. 그 뒤에 있는 플라스크를 보시면 0하고 1 사이 눈금이 거의 손가락 한 반마디 정도밖에 안 돼, 길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이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초기 눈금 자체를요. 꼭 뭐 0.5면 0.5 딱 반 맞추겠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강조해 드립니다. 꼴 사이니까. 네, 다음 최초 광유 눈금 뚫러 내려오니까 그러면 보시죠. 네, 눈금을 읽어봐. 그럼 눈금이 얼마? 0.5 정도 되네? 이게 곡선면에서 아래 부분 메니스커스 0.6. 그럼 볼게요. 지금 일단 네, 네, 명확하게 보이죠? 지금 이 부분이 0이죠. 그리고 윗부분이 1입니다. 그러면 하나 눈금이 10개가 있기 때문에 0.1이 되겠죠.
그럼 0.1, 0.2, 0.3, 0.4, 0.5, 0.6 정도 되는 거죠. 왜? 메니스커스 현상은 일단 액체하고 그 이 관하고의 그 표면 장력 때문에 약간 아래로 이렇게 치우치죠. 그래서 맨 아랫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아랫부분. 이게 메니스커스 현상 해서 여기서 보면 대략 한 0.65 정도 되는데 그냥 0.6이나 0.7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6보다는 좀 높죠. 근데 0.5에서 한 칸 올라갔으니까 0.7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0.7.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문제할 때 0.65 해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0.6이나 0.7 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다음, 첫 초기 눈금을 읽었으면은 가 있다고 하면 그냥 깔때기를 안 써도 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깔때기를 썼. 제가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이 주둥이 부분이 아마 시험장에서 넓은 깔때기처럼 넓은 르샤틀레 플라스틱 병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깔때기를 안 써도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이 입구가 작기 때문에 깔때기를 쓰셔야 됩니다. 깔때기를 쓰고 또 그 전에 이미 지금 광유를 처음에 채우다 보니까 광유가 이 비중병 자체 벽에 어떻습니까? 묻었죠. 묻게 되면 이게 시멘트가 주변으로 다 묻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시면 그 시험장에는 이 부분을 닦을 수 있게 쇠 막대라든지 소위 말해서 꼬챙이 있죠. 꼬챙이 부분이 꼬챙이하고 휴지 또는 헝겊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벽면을 뭐죠? 그 르샤텔레 플라스크 벽면에 묻어 있는 이 광유들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쓰면 얘도 닦아야 되고 이것도 깔때기를 닦아야 돼. 왜? 안 그러면 시멘트가 다 묻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닦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주의사항 여기까지 내려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시료 양 자체가 또 변화가 생겨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 주변까지만 닦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밑에 초기 눈곱 값을 이미 측정을 해줬는데 닦다가 해서 이 부분까지 흡수를 해버리게 되면 재료에 손실이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 해서 최대한 닦을 수 있는 부분까지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거기서 다 재료 손실 나고 그냥 작살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는 지금 깔때기를 사용을 광유를 아마 거기 넣으면서 깔때기를 사용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다가 굳이 만약에 깔때기를 시멘트 투입을 할 때 깔때기 쓸 일이 없다 하게 되면 굳이 안 닦아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깔때기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시멘트를 투입을 하려다 보니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두꺼워졌네. 돌려서 그렇지. 오케이. 원래 이렇게 갖다가 네, 그렇죠. 이런 형태로 해서 다음 이제 저울 0점 장능적 부분 할 거는 항상 보시는 것처럼 하고 64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는 돼서 네, 항상 용기 무게를 재야 되는 거죠. 그래서 0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무게 측정하기 전에 재료의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사전에 항상 저울은 이 부분이 항상 포인트입니다. 0점 잡는 거. 0.0 했으니까 0점 또는 용기라고 써 있습니다. 저울마다 약간은 틀리지만 64.0g이죠. 다가 시멘트가 떨어지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돼. 그렇죠. 재료 할 때 주변으로 시멘트가 떨어지면 또 안 되겠죠. 그걸 주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기서 이 용기 안에다가만 용기 안으로만 재료를 투입할 수 있고 용기 밖으로 재료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딱좀 떨어지게 64.0 이렇게 떨어지게 해가지고 딱 재면 된다고.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64.0 딱 여기도 0 가능하면 딱 좀 떨어지게 64.0 이렇게 떨어지게 해가지고 딱 재면 된다고. 네,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지금 64.0 딱 떨어졌죠? 네, 64.0 정확히 떨어졌고요. 벌써 이거 네, 이제는 시멘트 넣는 부분입니다. 버리지? 최대한 터야지.
네, 시멘트 넣는 부분인데 벌써 이거 여기부터 막히잖아. 묻어버리지? 이거 최대한 털어야지. 묻어버리지? 처음에 여기 부분의 핵심은요. 최대한 털어야지. 안 들어가 잃은 부분이 상당히 막힙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요 부분이 많이 막히니까 막히지 않도록 이 부분 안 막히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계속 최대한 털어야지. 네 보시죠. 천천히 가능한 이 부분 가장 핵심이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시멘트를 빨리 64g이 좀 실제는 많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천천히 투입을 해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막힙니다. 이 부분이 여기 넓어졌다 좁아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많이 막히니까 좀 이따 우리 어차피 직원들도 막혀요. 대부분의 초보자가 시험을 하게 되면은 많이 막히게 됩니다. 털어야지. 그리고 봐봐. 일단 여기는 그나마 괜찮아. 이건 두꺼운 거야. 이건 나중에 이 부분은 털어주면 돼요. 나중에 다 투입을 하고 나서요. 시멘트 재료 계량을 다 하시고 나서. 여기서 막힌단 말이야. 지금 그렇게 막 너무 빨리 넣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막힌다고. 여기서 네, 막혀버리면은 막히려고 하죠. 지금. 힘들어. 천천히 하라고 그러니까 천천히.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막혔습니다. 시멘트가. 떨어져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내려오죠? 그 시멘트가 계속 투입을 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형상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안 내려. 안 내려. 네, 안 보입니다. 내려오는 부분이. 최대한 뭐 살살살 쳐보던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좀 있어 우리 직원이 막힐 때 대처법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이따가. 살살살 흔들어 주든지 일단 해보는 방법까지 해봐야 돼요. 해보는 방법까지 해보시고. 막혔어. 네. 봐봐. 여기 지금 시멘트가 있잖아 지금. 살살 넣는다고 넣는데 막혔을 때 대처법. 네, 시멘트 막혔을 때 대처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흔들어 주게 되면 막혔던 부분이 됐어요. 네, 풀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내려오죠? 네, 요렇게 막히더라도 굳이 뭐 대부분이 막히게 됩니다. 대부분이 막혀요. 대부분이 막기 때문에 뭐 굳이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셔가지고 막혔던 부분을 풀어주고 해서 천천히 해서 내용 자체를 시멘트 내용 자체를 그 재료를 그 천천히 해서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막힌 후 시멘트 다시 넣는 과정이죠. 네, 이제 시멘트 투입이 다 완료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투입이 다 완료가 됐어요. 투입이 다 완료된 후에 일단 한번 동영상 계속 볼까요? 네, 윗부분 털어주셔야 되겠죠? 털어주고 왜? 64g은 질량 보존의 법칙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정하셔야 됩니다. 일정하게 전 재료량이 어디 이 플라스크 안으로 다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묻어 있는 것도 이렇게 살살 쳐주면서 최대한 깔때기 부분 다 제거가 됐죠? 다 제거가 됐고 하니까 이런 형태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동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최대한 살살 쳐주고 또 쳐줄 때 쇠로 된 뭐 수저라든지 뭐 그런 걸로 하게 되면 잘못하면 깨집니다. 그렇게 되면 플라스틱 부분이라든지 뭐 아니면 필기구 이런 걸로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으로 해서 살살살 때려주게 되면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그 벽에 묻어 있는 뭐 시멘트라든지 깔때기 속에 묻어 있는 시멘트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요 부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보면 또 마지막에 시멘트 비중병에도 묻어 있죠? KS에 쪽 네, 옆에도 묻어 있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동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안 맞는 거야. 케이스는 병이 약간 이게 더 주둥이가 더 넓죠. 그러니까 주둥이가 더 넓기 때문에 실제 가가지고 더 넓은 거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그냥 비커에서 그냥 따라도 돼. 깔때기 쓸 이유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깔때기 쓸 이유가 없고 왜냐 이게 주둥이가 넓거든. 그럼 그 상태에서 그냥 광에 넣고. 그렇죠. 처음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주둥이가 넓은 게 만약에 제공이 된다면 광유를 넣을 때 지금 우리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뭐죠? 그 부분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떤 얘기요? 깔때기를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처음에. 그러면 깔때기를 처음에는 안 썼으니까 깔때기를 광유 넣을 때도 필요가 없고 시멘트 넣을 때도 필요가 없고 순수하게 이 르샤틀리의 플라스크 병에 대해서 옆에 묻은 광유만 제거시켜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시험 종료 후에 묻어있는 이 광유를 어떻게 잘 이 광유로 제거를 시켜주는지 해서 이게 몇 벽에 묻어 있는 이 광유에 대해서도 어떻게 최대한 깔끔하게 처리를 할 거냐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내용. 해가지고 하면 깔때기 굳이 닦을 일이 없겠지. 그상 하나. 또 가게 되면 처음에 뚜껑이 있을 수가 있어. 우리는 여기 뚜껑이 없지. 네, 뚜껑 부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뚜껑도 채점 기준에 아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동영상에서는 뚜껑이 없어요. 이거 뚜껑이 없는데 아마 시험장에 만약에 뚜껑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잠시 후 이제 공기포 제거한다든지 할 때 뚜껑을 반드시 잠가 주셔야 됩니다. 뚜껑도요. 뚜껑이 있으면 이제 여기서 뚜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이제 기울여 가지고 최대한 벽에 묻은 것들 광유로 다 닦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그렇죠. 계속 흔들다 보면 좀 이따 깨끗이 닦아줘. 한번 해봐. 그러면 하는 이유는 또 뭐야 이거는? 하는 이유가 재료 안에 공기포를 또 함유하고 있다고. 그거를 제거. 네,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시멘트를 어떻게 어렵사리 잘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많이 막혔었죠. 넓다가 좁아지는 부분 많이 막혔다 하더라도 살살 흔들어 주게 되면 풀리죠. 풀리는 부분까지 대처법에 대해서도 아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64g 넣고 나서는 벽면에 묻어있는 시멘트 가루는 최대한 뭐 볼펜이라든지 그런 걸로 탁탁 때려주면서 묻어있는 시멘트를 최대한 다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이제 최종적으로 만약에 시험장에서 우리 동영상에서는 뚜껑이 없기 때문에 뚜껑을 닫는 과정을 생략을 했지만 뚜껑이 있다라고 하면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이제는 마지막 남은 거는 뭐죠? 이 벽면에 묻어있는 이 시멘트와 또 KS에 보시면 나중에 두 번째 강의하게 되는 그 장골재 비중시험도 동일합니다. 이 안에 공기포를 머물고 이게 함유하고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공기포를 제거하는 과정을 병행을 하면서 이 비중병에 묻어있는 이 시멘트도 다 이 안으로 이 넓은 부분으로 다 묻어있는 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게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시멘트 공기포 제거 및 벽면에 묻어있는 시멘트 제거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형태로 해서 이 부분도 지금 주의사항이 그냥 만약에 시험장에 이런 시험대에서 하게 되는데 바닥면이 딱딱한 상태에서 이 비중병을 굴리게 되면은 잘못하다가는 비중병이 또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헝겊이라든지 아니면 수건 이러한 게 제공이 된다. 아니면 휴지라도 몇 장, 뭐 넓은 휴지 있죠? 뭐 그 화장용 휴지 같은 경우 있으면은 몇 장, 한 두세 장 정도 뜯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깐 상태에서 이러한 그 공기포 제거 과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기포 안 나올 때까지. 공기포들이 처음에 할 때는 나와 보여. 공기포들이 지금 여기서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지금 뭐죠? 기울여가지고 공기포 제거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진동을 주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공기방울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 한 2, 3분, 1, 2분에서 2, 3분 정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공기포들이 거의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기울이는 과정도 약 45도에서 한 45도 전후
정도로 기울여 가지고 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이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공기포 안 나고 하다 보면은 더 이상 공기포 역 가져가죠. 네? 장갑을 끼는 게 나아요, 어떻게? 장갑은 어디도 거기 아직 할 수 있는 거는 다 더 저기하고. 지금 장갑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우리 뭐 콘크리트 기능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장갑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시험장마다도 마찬가지 장갑이 제공되는 경우 또 준비사항이 뭐였어요? 필기구 가져가셔야 되죠. 계산기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갑, 또 마스크, 뭐 요 정도, 또 만약에 본인이 작업복이 간단하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니면 깔끔하게 옷 복장도 너무 튀지 않는 선에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할 때는 가능한 체온이 시멘트 비중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게 온도에 따라서 비중값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뭐죠? 이게 공기포 제거하는 과정이라든지 전 시험 과정에서는 가능한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모든 공기포가 이러한 과정들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공기포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또 벽면 자체도 최대한 깔끔하게 됐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깔끔하게 됐는데, 그럼 최종 시멘트 비중값 자체를 계산하셔야 되겠죠. 네,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비중값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시멘트 눈금의 차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네, 요 부분이 22입니다. 21에서 22, 그럼 21.5, 21.6, 21.7, 21.8, 21. 네, 그죠? 21.50, 21.6, 7, 8, 9, 21.9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시멘트 비중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21.9 빼기 최초 눈금이 0.7이었나요? 0.7분의 64 계산하시게 되면 그 값이 비중값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참고로 시멘트 비중값은 아주 막 생산되어 온 그 시멘트 같은 경우에 한 3.14에서 3.15 정도 됩니다. 근데 아마 시험장에서 대부분이 제공되는 시멘트들은 풍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3.14, 3.15가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계산상으로 그렇게 안 나왔다 하더라도 뭐 크게 개의치 마시고, 내가 시험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다시 한번 아시겠죠? 최종 눈금값 빼기 최초 눈금값 분의 64. 왜? 시료 계량을 64g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64 나누기 여기서는 아마 21.9 빼기 0.7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그 값이 시멘트의 비중값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멘트 비중 시험에 대한 부분, 네, 제 첨언, 그 동영상을 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 강의 총 18개의 동영상이,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우리 밴드에다가 다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강의하는 내용, 그리고 뭐 참고되는 동영상들 보시면서 그 실제 우리 그 밴드를 보시면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 내 몸으로 익혀가지고 하는 과정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들이 각자 이 과정들이 어떻게 되겠구나, 아니 만약에 우발 상황 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여러 번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그 최종 뭐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뭐 물론 실제 내가 몸으로 체득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보다는 조금 약간 뭐 당황을 할 수도 있어요.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혀 해당 내용을 뭐 책만 보고, 뭐 책에 물론 제 책에도 시험 과정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은 이러한 시험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동영상이라든지 시험 과정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은 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더 나은 과정에서 나은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한 45점에서 뭐 47, 8점까지는 충분히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